원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바로 되지가 않아요. 안녕하세요. 신탁의 신 오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채권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강제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의뢰인분이 상담을 오셨고요. 그 상담에 따라서 제가 직접 임무를 수행해 가지고 강제 집행을 완성했던 사례인데요. 일단은 신탁 관계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신탁 관계를 전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신탁 관계뿐만 아니라 신탁 관계가 아닌 다른 경우에도 이와 같은 법리가 적용되니까 꼭 신탁 관계에만 이렇게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신탁 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사례입니다. 일단 여러분,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채권 관계가 있고요.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강제 집행을 할 때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나 동산이 있다면 그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에 직접 가압류를 하거나 압류를 하는 게 제일 효과적입니다. 제일 기본적인 강제 집행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 채무자가 부동산이나 동산과 같은 직접적인 소유 물건이 없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채무자가 국민은행에 예금 반환 채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입장에서 채무자의 예금, 가압류하거나 압류해야 되는데 이 예금은 뭐다? 채무자 소유가 아니에요. 은행에다 예금을 하면 그 돈이 내 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여러분, 돈은 점유가 있는 곳에 소유가 있기 때문에 은행 돈입니다. 아무리 예금을 하셔도. 그럼 여러분들은 뭐다? 은행에 대해서 예금 반환 채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은행은 망할 리가 없고 또 예금 반환을 청구하면 즉시 예금을 주니까 그 돈이 마치 내 거인 것처럼 보이는 거지, 법리적으로는 예금 반환 채권, 예금 반환 청구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 채권자는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냐면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를 국민은행으로 하고 채무자가 제3채무자인 국민은행에 가지는 예금 반환 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겁니다. 이렇게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신탁관계도 이게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신탁관계에서 위탁자랑 수탁자가 있는데 위탁자의 채권자가 있겠죠. 근데 이 채권자가 위탁자 소유의 부동산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고 싶은데 위탁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어디가 있어요? 신탁을 통해서 수탁자에게 대내외적인 완전한 소유권이 이전이 됐죠. 그러니까 신탁 부동산은 수탁자 소유예요. 그러면 위탁자가 갖고 있는 건 뭡니까? 부동산이 아니고 뭡니까? 수탁자에 대해서 가지는 신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신탁 수익금에 대한 신탁 수익금 교부 청구권, 이 두 가지 채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도 설명드렸듯이 위탁자의 채권자는 어떻게 강제 집행을 하느냐? 위탁자를 채무자, 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해서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해 가지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 다음에 신탁 수익금 교부 청구권을 압류 또는 가압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사례는 뭐였냐면 아까 위탁자의 채권자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그 채권자에 또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이 위탁자의 채권자의 채권자를 제가 원채권자라고 하겠습니다. 이 원채권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강제 집행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막바로 되지가 않아요. 지금 4명이나 있잖아요. 원채권자, 채권자, 위탁자, 수탁자 이렇게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원채권자가요, 채권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거나 아니면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획득을 해 가지고 원채권자, 채권자, 위탁자를 상대로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아야 됩니다. 즉 원채권자가 민사집행법상 채권자가 되는 거고 채권자는 민사집행법상 채무자가 되는 거고 위탁자는 민사집행법상 제3채무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을 받으면 원채권자가 채권자를 거치지 않고 위탁자,
즉 민사집행법상으로는 뭡니까? 이 제3채무자에게 직접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추심 채권이 생겨요. 정확히는 이제 추심 권능이 생기는데, 추심 채권이 생기니까 이 채권자를 날리고 원채권자, 위탁자 이렇게 직접적인 청구가 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어떻게 합니까? 원채권자가 위탁자를 채무자, 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해가지고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그리고 신탁 수익금에 대한 교부 청구권을 채권 가압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 원채권자가 위탁자를 상대로 추심명령 결정을 받기는 했지만 추심금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을 확보한 거잖아요. 그 집행권원을 가지고 아까 수탁자에 대해서 가압류했던 것들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가압류, 신탁 수익금 교부 청구권 가압류를 본 압류로 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단계를 거쳐야지만 수탁자에게 최종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금 이제 똑똑하신 분들이, 아니 이렇게 여러 단계 거치지 말고 채권자 대위에 의해서 그냥 원채권자가 위탁자를 채무자, 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해서 막바로 그렇게 가압류를 해도 되지 않나요? 예,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해요. 근데 이게 실제 실무에서 채권자 대위권을 입증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가압류를 하는 거다 보니까 채권자 대위권의 성립 요건이 정말 확실해야 됩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조금 번거롭더라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단계를 거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요, 인용될 확률이 높고, 그 다음에 그 각 단계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집행 권한을 확보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순차적인 단계를 거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 의뢰인 분도 제가 시간이 걸리지만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수탁자에 대한 가압류까지 완성하셨고요. 최근에 이제 본 압류까지 이전하는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게 이제 신탁관계를 전제로 설명드렸지만 신탁관계가 아닌 다른 법률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A, B, C, D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A가 원채권자, B가 채권자, C가 채무자, D가 제3채무자예요. 그러면 일단 D를 생각하지 말아요. A, B, C만 놓고 보세요. A, B, C만 놓고 보면 민사집행법상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거나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획득해가지고 막바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결정을 받으세요. 그러면 A와 C 사이에 직접적인 추심 채권 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럼 이제 B를 날려버리고 A와 C, D만 남잖아요. 그 상황에서 C를 다시 채무자, D를 제3채무자로 해서 다시 가압류를 하시고, 그 다음에 C를 상대로 추심금 소송에서 승소하시면, 또는 C가 강제 집행이 가능한 공정증서를 발급해 주면 그 집행 권한을 가지고 아까 했던 가압류, 즉 D를 상대로 한 가압류를 본 압류로 바꾸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채권자의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